안녕하세요. 금빛 물결입니다. 제가 지금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좀 하죠. 이게 오늘 제가 리모컨을 한 가져와가지고 직접 손으로 누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배우리 회장님의 재미난 우리 땅 이름 이야기 오늘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재미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아주 근데, 재밌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듣는 사람이 재밌게 듣는 사람은 조금 이해를 하시는 분이고, 예. 재미없게 듣는 사람들은 조금 덜 이해하시는 분으로 제가 아는데, 괜찮습니다. 뭐 예, 재미없는 예. 사람들은 아예 보질 않습니다. 지금 보는 제가 사람들은 다. 그래 그냥 예. 재밌게 들어주시면 재미없어도 재밌게 들어주시면 됩니다. 예. 지금 제가 임진강 사진을 하나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어요. 지금 임진강입니다. 근데 임진강하고 한강이 조금 다른 점이 뭐냐면요. 임진강은 조금 한강보다는 굴곡이 좀 더 심해요. 그리고 지류는 더 엄청 말할 것도 없이 심하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그 한탄강이니 뭐 이런 강들을 보면은 상당히 그냥 굴곡이 심하잖아요. 산이 많아서 그러겠죠. 그래서도 그렇죠. 근데 한강은 그래도 하류 쪽으로 오면서 그렇게 굴곡이 심하지 않아요. 그 뭐 우리가 뚝을 싸서 그런 것도 아니고 자연적으로 그렇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도를 그리면요, 한강을 이렇게 그려놓고 유역 면적을 우리가 치는 겁니다. 예. 근데 낙동강 유역 면적하고 한강의 유역 면적을 비교를 하면요, 한강의 유역 면적이 더 커요. 아, 그런가요? 근데 길이를 보면 낙동강이 길어요. 그렇죠. 그러면 하구 쪽에서 물 흘러내려가는 양을 보면은 한강이 더 많다 얘기죠. 왜? 유역 면적이 넓기 때문에. 예. 즉 강물의 양은 유역 면적에 비례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뭐 강줄기가 많고 적고 관계가 아니라 유역 면적을 따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강을 빗물이 떨어지면 이 빗물이 어느 강으로 가느냐, 예. 요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임진강은 한강하고는 수계가 달라요. 이건 좀 별도예요. 그렇지만 한강의 지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얘기는 한번 얘기를 했기 때문에 더 안 하겠고요. 예. 여기 이제 그 다음에 보면은 요걸 한번 보시면은 현재 지도입니다, 이게요. 예. 우리가 한강의 유역 면적을 하면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럼 임진강은 이제 이쪽에 따로 되는 거겠죠. 그렇죠. 이 사이로 이제 한북 정맥이 지나가는 거죠. 그럼 이제 이렇게 지나가고 이쪽은 이제 한남 정맥이 지나가고, 한강을 따라 가지고 두 개의 큰 산덩어리 줄기가 지나간다고 보면은 북쪽에 있는 게 한북 정맥이고 예. 남쪽에 있는 게 한남 정맥이다 이거죠. 예. 그 한남 정맥의 그 마지막 산이 문수산이고 한북 정맥의 마지막 산이 북한산이다. 어느 정도 이해하시겠죠? 예. 예. 그럼 그 한북 정맥에서 또 갈라나는 그 임진강, 그거는 한북 정맥 북쪽에 있기 때문에 유역권이 다르다. 이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임진강 줄기가 이렇게 갔잖아요. 예. 요 부분에서 물줄기 두 줄기가 합하죠. 그래서 교환하는 이름이 물줄기가 합한다는 뜻이라고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얘기를 했죠. 예. 이게 어울매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예. 요게요. 강줄기가 이렇게 합하니까. 그렇죠. 이 옛날 지도에 보면은 임진강은 한강의 지류로 그려놓지 않았어요. 임진강은 그냥 서해로 들어간다. 그렇죠. 그리고 한강은 임진강 합해서 가는 게 아니라 저 따로 들어간다. 이렇게 됐죠. 예. 근데 요즘의 지리적 개념은 그게 아니라 이 바다까지, 즉 서해 바다까지 가기 전에, 예. 서해 바다를 흘러 들어가기 전에 임진강이 직접 서해로 간 게 아니라 요 하구 부분에서는 한강에 합해 들어갔다 이런 얘기지. 그렇죠. 그러니까 임진강은 별도의 강이 아니라 한강의 제일 지류다 이거죠. 예. 그 임진강의 새 지류, 또 임진강에서 새끼 친 지류가 유명한 게 한탄강이라는 한탄강. 얘기 예. 제가 드린 거잖아요. 요 옛날 지도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려진 건 아니에요. 그럼요. 그죠? 예. 예, 대충 그렸는데, 대충, 예. 그리고 직군과는 옛날과는 또 지형이 다를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때는 또 이랬을지도 몰라요. 그때는 이제 여기 네모친 이런 그 마을, 고을 이름들이 나오잖아요. 예. 요 네모친 게 전부 사또들이 있었던 곳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교동에도 사또가 있었다 이거지. 그러게요. 이렇게요.
이런 거예요. 파주에도 있었는가 하면 교화에도 있었다 이거죠. 이렇게 예. 고향에도 있었고 말이죠. 이렇게 양천에도 있었고 김포에도 있었고 예. 통진에도 따로 있었고 강화에도 따로 있었고 부평에 따로 있었다. 요걸 보면 옛날에 고을 원님들이 이렇게 따로따로 가 있었다는 거 옛날 지도 보면 잘 알 수가 있죠. 예. 예. 이제 요 지도를 보면은 조금 더 잘 알 수 있는 부분이 나오는데 지금 파주 쪽이 임진강권일까요? 한강권일까요? 임진강하고 한강 그렇죠. 겸해 있는데요. 다 그 겸해 있죠. 그러니까 파주라고 하는 고을은 임진강도 안고 있고 예. 한강도 안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돼요. 그 남동 쪽에서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이렇게요. 일종의 두물머리예요. 맞아요. 여기가 두물머리죠. 예. 이게 두물머리를 갖다가 그 고유명사를 보지 말고 예. 그냥 합치는 합수머리라고 한다고 하면 두물머리를 지금과 같이 얘기할 수 있어요. 두물머리죠. 예. 말하자면 아우라지고 그렇죠. 그렇죠? 아우라지고요. 예. 이제 요것을 갖다가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예. 지금 보면 이게 임진강입니다. 예. 예. 요게 이제 한강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요게 이제 염해가 된 건데 옛날엔 크게 그렸네요. 그렇죠? 예. 요새는 이제 김포 사람들 염화강이라고 합니다. 이거. 염화강이라고. 예. 근데 강은 아니죠. 사실은 그렇죠. 그것도 바다는 바다죠. 예. 통일교 때문에. 그리고 교동이 따로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예. 이 교동 지역이 옛날에 고구려하고 광해토 대왕 태제 시절에 이 고구려하고 백제 사이에 아주 전략 요충지가 돼가지고 그렇죠. 뺏고 빼앗기는 전쟁을 엄청 하는 것 같은데요. 여기를 차지함에 따라서 예. 한강을 차지하느냐 안 차느냐 승패가 달려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 육로보다는 수로가 발달돼 있어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배로 쳐들어가고 쳐내려오기가 중요한 수월하니까. 부분이죠. 예. 그렇죠. 여기가 요지 그렇죠. 중요한 부분이죠. 이게요. 교동. 교동. 그래서 당시에는 교화라고 하는 곳이 이렇게 큰 고을이었다. 예. 그래서 향교까지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예. 이제 이 부분을 조금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경기에 임진강이 이렇게 흐르는 건데 이쪽으로 이제 올라가는 게 임진강인데 여기서 삭기치는 게 한탄강이라는 거지. 그렇죠. 예, 요건 제가 몇 번 강조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겠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강을 한번 볼게요. 그래서 교화의 지명 변화가 이렇게 갔다는 거. 예.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군 하다가 나중에 현으로 떨어지고 요즘에 와서는 교화가 더 그냥 격화가 돼가지고 교화동이 돼버렸어요. 그렇죠. 예. 근데 사실은 이 군이 동으로 떨어지는 건 여간에 없거든요. 그러게요. 근데 이렇게 된 거는 참 유일하다고 볼 수가 그 있어요. 동네에 인물이 없으면 저렇게 됩니다. 그렇게 지구 되나요? 통합하면서